네, 안녕하세요. 주식비서의 국가대표입니다. 요즘에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유난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죠. 제가 오늘 지금 우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수급과 심리입니다. 그 외에도 물론 실적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해요. 요즘 해외 증시를 잘 보시면 미국뿐만 아니라 뭐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뭐 심지어 그리스 이런 유럽 증시들이 대부분 연중 신고가이거나 사상 신고가입니다. 아시아를 봐도 일본, 대만이 사상 신고가고요. 인도 증시도 사상 신고가예요. 뭐 말레이시아 이런 쪽도 사상 신고가는 아니지만 연중 신고가입니다. 이렇게 보면 과연 이런 수많은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나 또 기업들의 실적이 그 정도로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대표 기업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이 올해 들어서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쪽도 실적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은행주라든지 삼성바이오 이런 바이오주도 실적이 굉장히 양호해요. 물론 2차전지 쪽이 최근에 가장 안 좋은 편이긴 한데 지금 2차전지는 거의 최악을 지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빠르게 좋아지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거는 적고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좀 시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 증시가 저는 다른 해외 증시 대비 이 정도로 못 갈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시장의 수급 그리고 투자 심리 붕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수급과 심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최근에 점점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 부분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죠. 내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이것을 현재 폐지하자. 아니다. 그냥 시행하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시행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 금투세는요, 적어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존에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금투세는 뭐 찬성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을 간단히 드려볼 텐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뭐 금투세 같은 세금이 늘어나서 세수가 많이 거치면 뭐 재정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자세히 뜯어보면 이 금투세가 그렇게 딱히 세수가 늘어나는 정책도 아닙니다. 그런 보장도 없고 오히려 사모펀드 쪽에서는 지금보다 세금을 더 절세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침체되면 어차피 세수는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금투세 때문에 개인 큰손 투자자들, 거액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침체된다.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금투세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아니 금투세를 내야 하는 고액 투자자, 큰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이 전체 투자자 중에 거의 1%밖에 안 된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수익이 났을 때에만 세금을 매기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런 논리를 펼치는데요.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잘못된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단순 계산상으로 머릿수는 적을지 몰라도 그 소수 1% 큰손 투자자들의 자금력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증시의 영향력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두 번째로 실제 금투세는 수익이 크게 난 사람에게 징수를 하게 되지만 보통 이 주식 투자자들은 그 전에 내가 내년에 또는 올해 수익이 크게 날 거라는 가정을 하고 투자를 계획하잖아요. 그죠? 내가 올해 주식으로 손실 볼 거라는 계획을 세우는 투자자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실제 징수 당할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투자 축소를 유도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막말로 투자금이 어느 정도 뭐 몇 억 이상만 돼도 당연히 올해 뭐 5천만 원 이상 뭐 1억 수익이 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가정을 갖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금투세가 생긴다고 하면 벌써 그런 투자 심리가 꺾이죠. 내가 실제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그리고 수익이 나면 뭔가 짜증나는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다시 손실이 나면 또 환급도 받아야 되고 그걸 또 다 증빙해야 됩니다. 어떻게 증빙을 해야 될지 뭐 세무사를 써야 될지 뭐 상담도 받아야 될지 정말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실제로 얼마나 번거로워질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금투세만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소득이 다 합산돼서 건보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다른 불이익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퍼지면서 그 많은 큰손 투자자들의 투자 욕구가 꺾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장이라는 거는 일단 심리가 살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희망이 있어야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꺾어버리면 단순 계산상으로 영향이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심리적으로 꺾는 부분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가지고 뭐 부동산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미국 시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증시가 하락하고 침체되는 현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최근에 해외 증시 대비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최근에 5월 들어서 그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금투세 영향이 왜 클 수 있는지 제가 좀 더 정확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원래 매년 연말마다 세금 때문에 우리 증시가 출렁이는 현상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대주주 양도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얼마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고 대주주는 그 다음 해에 시세 차익이 났을 때 양도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데 그거 내는 사람 전체 투자자 중에 아주 극히 일부죠. 그리고 내가 대주주라고 해도 내년에 시세 차익이 날지 안 날지 그거 몰라요. 손실 나면 안 내도 되는 거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수익이 나서 양도세를 내는 사람은 극히 일부가 맞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매년 연말만 되면 그 큰손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요. 왜?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뻔하죠. 나는 수익이 날 거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싫은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주식을 일단 팔고 대주주가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매년 그 연말만 되면 이게 코스닥 지수 차트거든요. 여기 이렇게 세로선이 보이실 텐데 이게 연말이에요. 12월 말일.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연말 근처만 되면 주식시장이 확 빠집니다. 연말 근처만 되면 주식시장이 확 빠져요. 여기도 연말 근처만 되면 시장이 확 빠져요. 왜 그래요? 이런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큰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이탈하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거예요. 물론 뭐 이때 미증시가 하락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 시장이 훨씬 더 많이 흔들립니다. 이거는 제가 뭐 우리 시장을 십몇 년 이상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자, 그런데 더 문제가 뭐였냐면 이 대주주 양도세 정책을 대주주의 기준을 계속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주주가 100억이었거든요. 100억 이상이면 대주주. 근데 그 기준을 50억, 그 다음에 30억, 10억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주주가 정말 극히 일부였는데 이게 점점 낮아지니까 10억만 돼도 대주주? 이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대주주가 돼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직계 가족 금액을 합산했을 때 10억이 넘어가면 전원 다 대주주입니다. 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뭐 내 아들 합산해서 10억 넘어가면 전체가 다 대주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년 연말마다 이렇게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2020년도에요. 이때 이 대주주의 기준을 3억으로 더 강화하려고 했어요. 이제 3억만 갖고 있으면 대주주야. 어떤 주식이든. 그러니까 이때 시장에서는 야 이건 진짜 너무 말도 안 된다. 아니 세상이 점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경제는 성장하는데 이렇게 금액을 점점 오히려 낮춰버리면 진짜 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대주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여론이 정말 들끓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연말 전에 9월, 10월 달부터 미리 시장이 급락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2020년 9월 달부터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하죠. 10월 달에도. 이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보세요. 2020년 10월 당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였나요? 3억이면 대주주 그대로 추진한다라고 계속 강경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10월 7일이었습니다. 10월 초에. 예. 그러니까 10월 초부터 장이 살짝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10월 20일 날 계속 여론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런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와대에서는 대주주 3억 기준 재검토 사실이 아니다.
기존의 과세 기조를 고수하겠다. 또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10월 말에는 주가가 추가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손 투자자들이 벌써 이탈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이거 3억이면 대주주? 나 그냥 주식 안 해. 나 그냥 다 팔래. 이러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거예요. 아주 극히 일부의 투자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년에 정말 시세 차익을 내서 세금을 낼지 안 낼지도 모르는데 그냥 파는 거예요. 짜증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도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결국 당시 정부에서 이거를 폐지를 했습니다. 전면 백지화하고 대주주의 기존을 기존의 10억 그대로 유지만 하겠다. 그러니까 없앤다도 아니고 그냥 유지하겠다. 그게 보시면 11월 초에 나옵니다. 2020년 11월 3일 날 대주주 양도세 요건 10억 유지하겠다. 이렇게 결국 발표를 했고요. 이 당시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사의를 표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사의를 표명해버렸어요. 뭐 본인은 짜증 났겠죠. 내가 추진하던 거를 여론 때문에 못하니까 뭐 그거에 대한 책임일 수도 있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보시면 그 뒤부터 11월 초부터 정확하게 주가가 폭등을 했죠. 11월 말 12월 연초까지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원래 매년 연말 12월 달마다 장이 출렁해야 정상인데 이때는 안 그랬다는 거죠. 자, 이게 과연 뭐예요? 다른 호재가 있는 게 아니고 대주주 양도세, 그 극히 일부의 고액 투자자들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그 대주주 양도세 정책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금투세 문제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감이 오죠? 그리고 또 하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요, 작년에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거를 10억에서 50억으로 아예 더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적어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라는 게 폐지되진 않았지만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되면 아무래도 연말에 이런 큰손들의 매물을 두들겨 맞을 규모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연말에 흔들리는 그런 영향력이 축소되는 거죠. 저 원래는 이걸 폐지하려고 했는데 또는 뭐 100억 이상 올리려고 했는데 또 야당의 반대 때문에 한 50억 정도로 절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는 이 대주주 양도세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오히려 12월 달에 장이 올랐어요. 그리고 아마 올해도 연말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올해의 문제는 결국 금투세인데 지금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우리 주식시장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처럼 이때도 대주주 양도세를 강화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미리 빠지잖아요. 사실 이렇게 미리 빠져버리면 정말 그 정책이 추진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력이 크지가 않고요. 만약에 그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취소된다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는 이제 크지는 않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또 해외 증시 대비 너무 과도하게 지금 밀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추가 하락 리스크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언제 바닥을 찍고 얼마나 강하게 빨리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건데 이 부분은 금투세를 유예한다거나 아니면 뭐 폐지를 결정한다거나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지금 뉴스 보시면 이렇게 벌써 개인들이 최근에 주식시장 하락은요 외국인 기관이 매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개인 매도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 코스가 결국엔 또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고 또 요즘 들어서 시장이 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여론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금투세에 대해서 관심도 없거나 잘 모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소리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조만간에 집회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집회. 촛불 집회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정치권에서는 지지율이 중요하잖아요. 여론이 중요하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는 최소 유예가 된다거나 잘하면 폐지도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번 하락장은 기회다.